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광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아치 엄마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알던 북한은 제가 태어났을 때 북한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튼 다 굶주려가는 뭐 그런 북한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던 그 북한이랑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어떻게 달랐는지 과연 한번 어머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는 북한이 막 90년대 전에는 뭐 배급도 잘 주고 전기도 잘 오고 뭐 수도 그렇지. 잘 나오고 했다는데 그렇지. 사실 뭐 어머니 배급은 졌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기가 뭐 그렇게 잘 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나 잘 왔을지. 나는 처음에 그냥 우리 오기 전에는 전기도 네네. 부족하고 이래갖고 그게 계속 이렇게 귀에 딱 못 박혀 있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책이랑 엄마 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 네네. 그때 저녁에 책을 보는데 방 안에서 보면 집 식구들 자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부엌에 내려와갖고 문 다 닫고 부엌에서 불 켜놓고 혼자 책 보던 생각이 나거든. 전기불을 켜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정전을 시켰는데 그건 뭐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전기 전략 차원에서 무슨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아니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정전을 시켰지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받다 이거는 없었죠. 아, 그러면 진짜 뭐 이제 뭐 몰라요. 제가 태어났을 때 북한은 그냥 전력난 전기가.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태어났을 때부터 전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랬지. 점점 하루에 뭐 음. 4시간밖에 불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아니, 그때는 안 그랬지. 그리고 뭐 수도가 안 나와서 물 그릇그릇 받아 놓는다 그러지도 않았고 엄마가 학교 그럼 뭐, 다니고 예. 엄마가 일단은 엄마가 결혼해서 너 낳기 전에는 뭐 물이 안 나온다, 전기가 안 온다 이런 거는 크게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은 사실상 그때는 뭐 살만했겠네요. 북한도. 왜 살만했다고 생각하냐면 네. 비교 대상이 없잖아. 네. 삶의 질이 낮을 뿐이지 그냥 배급을 주니까 뭐 잡곡밥이라도 그냥 끼가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건 없었고 전기도 그냥 전기용품이 없어서 못 썼지 전기불이 없어서 못 쓴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조명은 계속 줬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히 뭐 현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알던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때 비하면은 그러니까 살만했지. 괜찮았다.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배급도 안 끊겼고 그렇지. 전기도 나름 잘 왔었고. 배급을 한 달에 2번을 주거든. 네. 보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집집마다 날짜가 있어. 네. 며칠날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배급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쌀은 일단은 적어서 쌀을 한 30% 주면은 예를 들어 10kg 중에 쌀은 3kg면 잡곡 7kg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줬거든. 줬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아빠한테는 쌀밥 드리고 우리는 잡곡밥 먹고 그냥 이러면 했지 그렇게 막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어찌됐건 뭔가 이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를 추구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생각에는 인간사에서 공산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이제 김일성이 뭐 어떤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이제 국유화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다 줬잖아요.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치. 근데 그 공급이 사실상 이제 차질 없이 공급이 되어야 그게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는 차질 없이 공급이 잘 됐다. 그리고 차질 없었지.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살려면 이제 뭐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가서 뭐 쌀 모든 생필품 다 내가 사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지, 북한은 어땠나요? 그때 엄마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결혼 전후로는 아니지. 엄마가 결혼 전에는 배급을 일단 한 달에 2번씩 줬거든. 네. 그러니까 그 2번씩 주는데 그 쌀값이 그냥 그때 당시 내가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월급이 뭐 10원, 20원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러면 쌀값은 1kg에 무슨 1전, 2전 막 이렇게 됐었어. 완전 진짜 옛날이네요. 응,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일단 배급을 한 달에 2번을 다 줬고. 그리고 간장, 된장, 소금, 그 1차 소비품 있잖아. 그것도 식료품 상점에 가면은 집집마다 카드가 있어.
그 카드 갖고 가면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공급이 되거든. 아,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사는데 그게 다 몇 전 안 하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싸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10원이다. 그러면 그 10원으로 그걸 다 사 먹고 쓸 수 있는. 맞아. 갑자기 그 생각났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국정 가격이랑 그렇지. 소매 야매 가격. 야매 가격이라고. 아, 국정 가격이랑 국가에서 책정한 그 그렇지, 가격에 그 가격이. 옛날에는 다 그렇지. 줬다. 그 월급과 맞먹는 소매 가격이 있는 거야. 그 우리 한국에 와서 살면은 예를 들어 엄마가 한 달에 200만 원을 타면은 그걸로 우리 둘이서 밥도 먹고 뭐 적금도 하고 웬만하면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지. 월급이 10원, 20원 되더라도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북한에서 있었던. 그렇지. 국정 가격이 국정 가격으로 다 살 수 확실하게 있었지. 있었고 다 그 정도에 이제 뭐 구매를 할 수가 그렇지.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교복이고 학용품이고 그거 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그랬지. 뭐 질이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네가 어릴 때 생활할 때 하고 엄마가 어릴 때 생활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 달랐다. 그렇지. 그때는 저 고맙습니다 말이 나왔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게 길들여 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뭐 못 살고 부족했고 장마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장마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장마당이란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일장, 10일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 실제로 농촌에서 그 농민들이 뭐 옥수수도 캐다가 따다 팔고 뭐 이렇게 본인이 텃밭에서 심은 것들 네. 그리고 막 쌀이나무 같은 걸로 만든 빗자루 뭐 이런 것들 진짜 손으로 만든 거 그거를 파는 시장은 있었지.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딱 나오기 전에 북한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정말 자본주의 같은 그런 시장은 없었다. 그렇지. 이거 완전 상점화된 시장은 그때는 없어. 그냥 정말 농촌에만 가면 있을 수 있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 거 그런 시장은 시장이 있었지. 있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망한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잘은 비교는 못하겠지만 이제 어머니는 좀 소위 망하기 전에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나요? 이게 정확히 그냥 진짜 정확히 딱 얘기를 하면 김일성의 사전하고 사후로 많이 바뀌거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난을 위한 그 모든 것이 팽창된 가운데 김일성이 딱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확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소위 북한이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 95년, 96년 이때는 배급을 한 달에 내가 2번씩 준다 그랬잖아. 근데 2번씩 주던 게 한 달에 한 번 주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러더니 어느 날 6개월에 한 번 주고 이러다가 완전히 끊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 계속 받아먹던 사람들은, 주는 걸 받아먹던 사람들은 창조력이 없어. 왜냐면 내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걸 서로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량 아사자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마치 생겼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집강아지가 갑자기 밖에 나가면은 생존 확률이 원래부터 밖에 살던 애들보다는 떨어지는 훨씬 떨어지지. 것처럼 그렇지. 거의 뭐 집강아지였던 거네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 주는 걸 바라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노력을 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어느 정도 기초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빈부차이 같은 게 올라간 거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체제의 어떤 체제 숙명이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경제랑 이제 뭐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 때문에 북한이 망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리더의 자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물론 뭐 사실 뭐 김일성 때까지는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물론 뭐 김일성 말기에 가서 나라가 뭐 망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김정일이 되면서 나라를 완전 폭삭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김정일이 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영도력이 부족했던 거지. 그렇죠. 그 북한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 애비만큼 못한다고 그랬지. 욕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우리가 엄마네가 그 자랄 때는 그 소위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는 우리가 김일성이 어떻고 당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걸 할 수도 없어. 그때는 국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통제를 엄청 강하게 했던 거야. 근데 김정일이가
독재를 하면서부터는 나라에서 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한 거지. 그러면서 막 뒤에 앉아서 욕도 하기 시작했고 막 그 소위 말하는 반동분자 말도 하게 됐고 막 그렇게 됐던 거야. 아,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말한 대로 이제 나름 이제 잘 줬다면서요. 그치. 나를 잘 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치. 나태하게 만든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도 주니까. 예, 그러면 뭐 자기 이제 자생력을 잃어가면서 그냥 복종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자가 뭐 영리했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영악했던 거죠. 예, 인민들을 그렇게 잘 맞아. 만든 그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먹게 해줬으니까 그나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그렇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그 아들은 와가지고 똑같은 어떤 가치를 내세우는데 실제로 주지를 못하니까 인민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그럴 시작한 거지. 물론 근데 반항까지는 못했죠. 대놓고 못하고 뒤에 앉아서 네, 욕을 욕을 한 했죠. 거지. 그전에는 그 뒤에 앉아서 욕했다는 거는 우린 상상도 못했었지. 근데 이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고도 그렇게 되고 나라의 통제력도 잃어가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3대째잖아요. 김정은이.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못하다라는 생각인데 만약 제 명까지 독재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후대까지 독재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라는 거야. 생각이 예. 있어요. 어떻게 왜냐면 엄마는 이제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다 살아왔고 봐왔잖아. 근데 엄마가 자랄 때 김일성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 북한이 아니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 내가 살던 북한이 아니거든.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가 어릴 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잖아.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감히 하지도 못했던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 북한에서는 이 국민들이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 향상된 것도 그렇고 뭐 휴대폰을 마음대로 쓴다던가 그리고 뭐 옷 입는 거 봐도 그렇고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점점 저희도 탈북을 했고 탈북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만 봐도 사실 뭐 옛날에 김일성 때는 사실 뭐 정말 그때도 한국에서는 하도 탈북한 사람이 없으니까 막 기순 용사라고 막 그렇지. 엄청 신기하게 말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좀 하도 많으니까 뭐 그냥 그냥 되긴 그래, 했지만 탈북민이지. 어찌됐건 그만큼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의식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 의식이 네. 많이 깨어 있다는 그리고 예전에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어떻게 말하면 무지몽매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수령님이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 맞아, 해방을 줬다 하니까 막 그냥 그걸 다 웃고 거지 부르고 들었잖아. 막 했죠. 했는데 요즘 사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아니, 했죠. 네가 그 얘기 하니까 그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중국에서 그 어느 한국 그 사람 집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 그때 그 다 출근하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뭐 이 집안을 막 돌아보다 보니까 이게 책 하나 있는 거야. 그때는 그게 무슨 책인지 몰랐지.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이게 우리 학교 때 다 배운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읽어보는데 신기하다. 이게 우리 장부님이 한 일을 무슨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것들이 거짓말하나 이랬는데 그게 후에 알고 보니까 성경책인 거야. 근데 우리 학교 때 배운 게 김일성이 막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막 하룻밤에 천리를 띄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금도 그 혁명역사 교과서에 그거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그 김일성이 그 빨치산 할 때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웬 작은 소녀 뭐 열 몇 살짜리 소녀 아이를 그 마을에서 제일 떨어진 거기다 애를 혼자 놓고 새끼줄을 다 막아놓고 그 사람들이 들여다 안 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애가 전염병에 걸렸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본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 인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찾아가서 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물도 먹여주고 했는데 다음날에 전염병이 떨어졌다 그랬잖아. 기적이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야. 나 그걸 보고 이제 소름이 끼쳤잖아. 그 김일성의 가족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진짜 엄마가 참 멍청한 게 최근에 깨달았거든.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야. 네. 근데 반석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중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대. 생각해보니까 그건 거야. 그게 종교적 이름인가 종교적 보네요. 이름이래. 우리는 그때는 왠지 그때 그냥 어릴 때 엄마 마음에는 조금 남성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소름이 돋는 거야. 저는 되게 위대한 이름이구나 했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엄마니까. 아무튼 이게 좀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밀려갔는데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게 그때하고 그 김일성 사전하고 사후에 이게 김일성일 때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몰랐던 거지. 응? 응. 그러다가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으면서 시장 경제를 알아야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아서 시장 경제에 뛰어들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네, 구독자 여러분, 저 오늘은 이제 북한이 망하기 전에 어땠는지, 망한 후에는 뭐 제가 말씀도 많이 했고 다른 이제 뭐 탈북 유튜버들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는 망하기 전에 북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때 북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았고요. 뭐 우리나라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소위 북한에서 오래 살아온,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오면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90년대 이전에는 그나마 걱정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광명이 저부터 태어난 애들은 참 많이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힘든 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90년대 이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나마 그때는 사는 게 걱정이 조금 덜했다. 뭐 이렇게 대해서 뭐 좋았다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랬다, 얘기를 했던. 뭐 이런 거죠. 예.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용하셨거나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상해졌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강아지 채널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